우리말 관련된 사전이 많거든요. 뭐 동의어 사전, 여기 정철 작가도 오는데 정철 작가의 불법 사전. 정철 작가 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불법 사전 선전해 줬다고. 그리고 뭐 김소연 시인의 마음 사전, 뭐 한 글자 사전, 뭐 이런 사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언어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언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리더일수록. 왜냐하면 언어의 격, 언격이 인격을 결정하고요.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부실해지면, 왜냐면 모든 생각은 다 언어를 매개로 바깥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무리 깊고 창의적이라고 해도 그 창의적인 언어를 만나지 못하면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책을 쓸 때는 언어나 말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언어나 말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쓰는 단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단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 사람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왕이면 많은 언어, 풍부한 걸로 표현하면 전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저 포인트 좀 주실래요? 네. 자, 우리 지금 공부는 망치다로 한 시간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부는 망치다는 우리가 정말로 학생들과 함께 전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기지학, 위인지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기지학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다움을 찾는다는 거. 이게 항상 온리원이고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을 때도 온리원이래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나다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질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이거를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흡수하는 공부가 아니라 관심을 갖게끔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영수에 대한 그 입시를 넣어줘야지. 관심이라는 건 결국은 진로잖아요.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찾아 나서고 그때 애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뭔가를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게 완벽하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자, 공부는 망치다 더 읽어보세요. 정말 오늘은 빠르게 얘기하신 건데 여기 안에 보면은 정말 밑줄 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설명했대. 어머님들 학부모 교실이나 이런 거 할 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키워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결국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설명은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자, 이제부터 우리 체계정원은 2시간 중에서 앞에 1시간보다도 요 시간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제가 무슨 시간으로 이름을 짓까 하다가 저는 이제 분재라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는 체계 정원이다 보니까 분재 아시죠? 어떤 뿌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한테 심으면 더 우리가 심는 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가님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분재를 영어로 하니까 또 본사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이 시간이라고 할까? 근데 또 일본어 같고 무슨 문사이 막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 중에 있어요. 무슨 새로운 시간으로 이름을 질까라고 있는데 자, 요때부터 원래 1기 때 1회 때는 강원국 교수님 모시고 그냥 이렇게 토크쇼처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번엔 준비를 했어요. 어저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수님의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오늘부터는. 오늘 여기 시간은요. 작가님의 책에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공부는 망치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선정을 해주신 거고 이번에 가장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 라는 이 책에 4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책에 있어서 한 15분씩을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여기에 작가님 펌폼 품핀 팜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간략하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거 마케팅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하류들은 남의 걸 퍼나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카톡에도 보면 남의 그걸 막 퍼나르는 사람 펌. 그다음에 이제 개폼, 똥폼 잡는 사람이 있어요. 폼. 예? 폼 잡는 사람들이 주로 꼰대가 많잖아요. 예, 꼰대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입력은 고장 나 있는데 출력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폼 다음에는 뭐냐면 저 살짝만 바꾸면 품이 되거든요. 타인의 아픔을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 그럼 벌써 인품, 성품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품이 되면 핌이잖아. 핌.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품는 인품이나 성품이 아주 훌륭하면 자기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꽃이 피면 마케팅 브랜딩 안 하고도 저절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다. 예? 팜. 예?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는 제가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러브하고 리스펙트가 합쳐지면 그걸 전문 용어로 러브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마케팅 브랜딩을 넘어서서 러브 마크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칫솔을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안 하잖아요. 사람도 존경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제품과 서비스인데 어떤 걸 사랑하고 동시에 리스펙트, 존경하는 막 애지중지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핸드폰. 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은 사람들이 러브하기도 하고 리스펙트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러브도 없고 리스펙트도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코모도티, 일용용품, 일상용품. 그런데 러브는 있는데 리스펙트를 안 하거나 리스펙트를 하는데 러브를 안 하거나 이런 게 다 브랜드일 수도 있고 뭐 프로덕트, 상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사분면에 있는 러브와 리스펙트가 같이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러브 마크가 고객이나 가슴에 이렇게 딱 꽂히면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있는 팔아먹으려면 이 판다는 것은 저는 오늘 저의 아이디어를 팔러 온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육 상품을 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판다는 이야기는 뭐냐? 아,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철학과 메시지를 잘 꽃이 피게 만들어 가지고 굳이 선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게 하는 게 저는 궁극적인 팜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거의 왜 데일 카네기에서 미인 대친 비비불구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폼폼폼 핀빵 이거 완전히 유명한 용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걸 만드실 때 어쨌든 고민하실 때 아 이걸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항상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죠. 네, 그때 막 희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피읍자로 관련된 단어들을 막 찾아가지고 막 찾은 다음에 저걸 구조화 시키는 거죠. 그럼 저 도표 한 장만 갖고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고 1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저걸 가지고 마케팅과 브랜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마케팅 교수한테 보셨더니 마케팅의 핵심이 저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마케팅이 뭐냐? 마케팅의 정의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 마케팅.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책에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캡처해서 그대로 올린 건데 이걸 또 이렇게 도식화까지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소린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책인데 네트워크 사업의 8가지 성공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또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8가지 중에서 다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다 얘기하면 중요한 것만 다 얘기해 주시면 다 될것 얘기하면 같아요. 책을 안 사니까요. 네, 맞아요. 네트워크 NETWORK 7가지네요. 못하다. 뉴워크로 해놨네요. 네트워크. 그래서 저 네트워크의 8가지 성공 법칙은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제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네트워크 사업가냐? 네트워크 사업가 다니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하는 사업가의 책을 썼냐? 네트워크자 앞에 빼버리면 사업가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와 사업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업자는 말 그대로 월요일 아침에 다리가 떨리는 게 사업자일 거고요. 사업가는 월요일 아침에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사업가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는 법대로 하는 사람, 기존의 법대로. 그리고 팔로워. 남의 거를 열심히 쫓아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학원 사업자도 있고 학원 사업가가 있는 거예요. 사업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안 되면 자기가 방법을 새로 개발해. 그래서 폼 잡는 사업자가 있고 플랫폼 잡는 사업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뭔지 아주 쉽게 구분하면 플랫이 플랜이거든요. 그럼 원래 황무지였는데 플랜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예를 들면 정거장 이런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없었던 땅을 황무지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을 잡는 사업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라는 그 사업의
폼들이 플랫폼들이 저기 보면 뭐 가능성의 텃밭이기도 하고 축제의 경연장이기도 하고 거기 가면은 서로 희망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행복도 충전하는 희망의 에너지의 연대망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잖아요. 오늘 강의를 듣고 그죠?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하는 그런 네트워크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산다는 것은 내가 일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휴먼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인간 관계잖아요. 그죠? 인간 관계가 바뀌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뀌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졌냐면 제가 만난 관계가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저를 바꾸려면 저보다가 인성 교육 시키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를 바꿔주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노력해가지고 독자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관계가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성교육이라는 거 안 믿어요. 인성교육 강사가 일단 인성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을 바꿔주려면 그 학생이 만나는 다른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 다단계 사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만나는 자체가 휴먼 네트워크인 거고 그 네트워크가 바뀌면 네트워크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람을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는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장님들 정말 사명감 있게 그래서 이런 공부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걸 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또 바뀌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 오뚜기 양성소에는 뭐예요? 8번에? 네트워크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든 다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네. 실패해보고. 네, 네. 한꺼번에 사람을 만나는 한꺼번에 사람이 승낙을 안 하잖아요. 내가 이걸 팔러 갔는데 네. 이 사람이 바로 사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넘어진 거잖아요. 오뚜기. 네. 그럼 내일은 다시 또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데는 실패를 먹고 사는 오뚜기 양성소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잖아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네. 예, 정말 저 상위에 있는 경제에 있는 사업가들 보면 수없이 많은 넘어지고 자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공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실패의 개미가 기어다닌다. 예, 실패의 개미. 예, 저기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그 마네킹이라고 그러나요? 네. 마네킹이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네. 그 바늘 핀으로 막 아, 꼽혀 있어요. 이 뒤에 아픈 이거를 견뎌내고 앞에서 이렇게 쫙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실패가 네. 사람을 성공의 경지로 이끄는 거죠. 이런 제목은 먼저 글을 써놓고 그 다음에 붙이나요? 대체적으로 아니면 먼저 키워드를 잡아놓고 글을 푸시나요? 이제 제목을 먼저 딱 정했죠. 감이 와가지고 폼 잡지 말고 플랫폼을 잡아라. 원래는 이렇게 정했는데 당신은 사업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또는 당신은 직장인입니까? 장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책을 제목을 정했는데 출판사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폼 잡지 말고 플랫폼을 잡아라.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저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왜냐면 우리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우리 블로그 하잖아요. 네. 블로그 하다 보면 어머님들한테 한 번에 딱 블링크적으로 끄는 그 힘이 결국은 문구랑 디자인이니까 이런 거 많이 네. 우리 작가님한테 배울 거 많아요. 제목을 잘 정해야 됩니다. 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 제 목을 거는 거예요. 제목. 제목을 걸어야 네. 제 몫을 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작가님 옆에서 좀 몇 번 같이 술을 좀 마시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가네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세상은 한마디, 한 줄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마디, 한 줄을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확 와닿으면 이제 그 그치. 장사 되는 거죠. 다 사인하는 거죠. 두 가식으로 한 번에 빡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은 여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트워크 사업가의 7가지 성공 모델이 있어요. 저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7글자를 따가지고 이니셜을 따서 NETWORK 해가지고 또 뉴워크라고 했네. 네. 그래서 딴 건데요. 네. 1번이 뭐냐면 모든 사업가들은 신체성, 건강, 체력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사업가는 머리로 하나요? 실행으로 사업을 하나요?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력이라는 게
줄이면 행자를 빼면 실행력의 행자를 빼면 뭐가 되나요? 실력. 실력. 그러니까 실력은 체력으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은 뇌력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실행력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럼 실행을 하려면 머리가 필요도 하지만 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몸이 부실하면 자 1번에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건강과 몸이 가장 펀더멘탈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실하면 저는 90년대 초에 유학 갔다가 공부하다 쓰러졌거든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90년대 초에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뇌력이라는 게 체력이 없으면 뇌력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장기전에 가서 승부를 걸려면 승부수를 던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90년대 초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요. 맞아요. 네. 플랭크 요즘에 몇 분까지 하세요? 플랭크요? 그냥 독서로 5분 동안 이렇게 평범하게. 근데 거의 한 10분까지 가시지 않았어요? 10분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10분 하면 죽어요 사람 진짜 잘못하면 10분을 했는데 주먹만한 땀방울이 뚝 떨어져요. 저 유튜브에다가 플랭크 10분 한 거 하셨었거든요. 플랭크 10분 한 거 올려놨어요. 저 유튜브에다 한번 다운해서 가서 보세요. 신바도 등에다 얹고 신바가 몇 킬로죠? 강아지 이름이 5kg. 신바예요. 그 신바를 등에다 놓고선 10분까지 하시고. 그래서 네. 실력이 체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하고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뭐냐?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체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응?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반반씩 정신 나간 사람 반, 정신 차린 사람 반. 여러분 운동을 하면 상쾌해지죠. 상쾌. 자, 신체 에너지가 펀더멘탈한 거. 상쾌해지면요 머리가 명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성이 유쾌해집니다. 예? 그렇죠. 영혼이 통쾌해집니다. 사쾌, 상쾌, 명쾌, 유쾌, 통쾌해지면 세상의 제안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흔쾌. 오쾌. 오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몸이 상쾌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흔쾌라는 단어를 요즘에 되게 안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우리 흔쾌해진다는 거는 내공 있어서 모든 일에 이렇게 막 일희일비 안 하고 좀 그냥 좀 여유 네. 범퍼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요. 설득력이에요. Keeping persuasion. 네. 사업가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네. 무기가 뭐냐? 설득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혁신의 실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어도 학부모들한테 설득에 실패하면 상품과 서비스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되는 마지막 7번째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에는 그 설득력을 어떻게 한다라는 노하우가 또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하고 뱀 장사가 있어요. 선생님은 기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의미를 머리에 꽂아.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선생님은 이해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뱀 장사는 뱀을 팔지 않아요. 뱀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발길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의미를 심장에 꽂아가지고 뱀을 팔잖아요. 뱀 장사는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의 롤 모델은 선생님이 아니고 뱀 장사를 롤 모델로 삼아요. 그러네. 책을 치면은 논문 같은 거 읽기 싫잖아요. 그죠? 네. 설명하니까. 논문을 객관적으로 쓰니까 골 때리는 거죠. 논문 뒤에 감사의 글 읽어보세요. 눈물 나잖아요. 감사의 글은 주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치 그치. 논문을 주관적으로 쓰면 졸업이 안 돼요. 응? 객관이 뭐예요? 객관. 객관을 뒤집어 보세요. 관객이 되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객관은. 내 이야기가 없어요. 객관은.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대학 교수가 쓴 개론 책 읽고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경영학 개론. 다 개소리 하는 운이잖아요. 개론이. 개론은 골 때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직접 겪어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하려면 남의 이야기로 설득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게 설득하는 비결인 거예요.
이봐요.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게 그냥 갑자기 논문이 생각나서 논문 얘기했는데 더 좋은 얘기 들었죠. 객관적이다. 객관을 뒤집으니까 관객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맨 마지막에 그 본인의 얘기 그거에는 사람들이 눈물 난다.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질문들 하세요. 질문하면은 이렇게 우연찮게 더 좋은 얘기를 그 정해지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집중을 얼만큼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퀴즈를 넣습니다. 자, 맞히는 분한테는 스타벅스 커피권, 아니다, 이 책 한 권을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 너무 강의료를 너무 낮게 드려가지고 책 요거라도 좀 팔아드려야 되니까. 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요거 맞히는 분, 저번에는 박재현 원장님이 타가셨는데, 자, 이 책에서 사업자는 생각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사업가는 뭐뭐를 한다. 사업자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업가는 아주 쉬운 거예요. 뭐뭐를 이야기한다. 사업자는 늘 그렇다고 마침표를 찍고 사업가는 매사에 뭐를 던진다. 사업자는 월요일에 출근할 때 이건 알죠? 많이 했죠? 뭐가 떨리고 사업가는 뭐뭐가 떨린다. 자,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이유는 약간의 요점 정리? 한번 이 맞히려고 이 상품을 타려고 어떻게 하다 보면 요거 집중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만든 겁니다. 자, 빨리. 뭐 어려워요? 네. 검토하는데 시간 그냥 이거 꼭 요 단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맞히면 맞은 걸로 해드려요. 검토의 반대. 네. 반대라기보다 사업가는 검토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서 막히시는구나. 사업자는 생각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사업가는 가만히 앉아서 검토만 하려고 하고 머리로 하려고. 그치. 잠깐 주워 먹기 해도 됩니다. 한 단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맞춰야 돼. 삑 하고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쭉 그 사람이 타가는 겁니다. 이 책. 자, 네. 실행한다, 체험한다. 네.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1번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삑 하고선 저요 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 우리 학원가 이러면 안 되는. 네. 네, 그 다음. 세 개를 동시에 맞춰야 돼. 네, 세 개를 동시에 맞춰야 돼. 네 개를 동시에 맞춰야 돼요. 네. 다 반대말 쓰면 네. 되는데. 네. 자, 2개 나왔습니다. 이제 주워 먹기 하는 겁니다. 마침표와 약간 반대되는 말. 네. 물음표에. 네. 자, 이제 3개 나왔어요. 그럼 아까처럼 빨리 먼저 B 하는 사람이 빨리. 다리가 떨리고 사업가 자, 우리. 힘이 떨린다. 네. 자, B 안 했습니다. B. 자, B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다리가 떨리고 사업가는 네. 심장이 떨린다. 네, 맞습니다. 자, 사업가는 뭡니다? 체험을 하고 정말로 실행해야 돼요. 앉아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사업가는 내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마침표가 아니라 매사에 왜 물어보는 거를 창피하지 않고 뭐가 됐든 물어본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다리가 떨리고 사업가는 심장이 떨린다. 저는 심장이 떨려요. 네, 우리 김현 대표님이 다리가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막중하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는 하나의 책을 끝냈고요. 자, 요것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책이니까 꼭 보시면 되고, 네, 선물. 자, 네,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요즘에 톡으로 다 책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책 하나 때문에 우리 또 작가님이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한 3,000개가 달리셨다고요. 그 얘기도 해주세요. 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출판사 사장님이 시인이에요. 한순 대표님이라고 시인인데 이분이 중앙일보에다가 이 책을 소개하는 책을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 책을 썼는데 제목만 보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다가 악플이 3,800개. 그리고 그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기사로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3사람이 있대요. 이 책 쓴 새끼. 싫어해요? 싫어? 네, 싫어해요. 이 글 소개한 작가. 네. 이 글 소개한 신문사. 이 세 명 만나지 마라.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는 제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인간 쓰레기들 10명을 생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인간 쓰레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피해를 볼 유형들의 10명을 갑자기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막 써가지고 브런치에 올려놨는데 브런치에 갑자기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명 이상이 계속 글이 폭증하면서 보고 돼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내가지고 제목이 이런 사람 만나서요. 그러면 책을 안 사요 사람들이. 진짜 한 글자 차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맞아. 이거 혹시 나 아닌가? 아닌가? 이게 강력한 임팩트 있는 제목이에요.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제목 보고 나서 혹시 내가 여기 포함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목차를 다 쓰진 않았고, 자, 이 한마디가 되게 저한테는 네. 울림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예.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딱 이걸 하는 순간 가실 순간 심쿵.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을 만나면 일본의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우연히 만난 사람 또는 책이 내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쵸. 운명도 바뀌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정현종 시인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우주 모든 게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맺고 있는 또 다른 관계들이 나하고 같이 오는 거니까 그 한 사람을 잘 만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어떤 그 출입문이 될 수 있는데 저 한 세상을 살짝 바꾸면 한 많은 세상. 한 많은 세상. 잘못 만나면.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한 많은 세상이 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신용목 교수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가장 즐거운 기쁨, 가장 통렬한 아픔, 물건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다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야 어제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상처도 받고 그러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가장 운명도 숙명도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한 사람은 한 세상이다. 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다. 나를 바꾸려면 그렇죠.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장 거기서부터가 또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누군가에겐 정말 전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학생들이 되고 아무래도 학생들은 우리 학원을 선택한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따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책 보고 계속 끊임없이 소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체계정원 26분, 다시 3분이 더 등록하셔서 26분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훌륭한 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들어가면요. 여기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선은 뒤에 또 두 권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빨리 넘어가면 자, 퀴즈입니다. 아까도 나왔었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하실 때 이거 나왔었어요. 우리 학생들 교육할 때 공부는 망치다 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뭐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현경 원장님 지금 이제 아까 전에 한 번에 다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책 타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요거 책 나갑니다. 자, 이런 사람 뭐뭐보다 한 글자예요. 너무 쉽다. 뭐보다 잘하기보다 뭐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네. 두 개 한 번에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 두 개 따로따로예요. 남보다 잘하기보다 자, 정리하세요. 네. 나보다 잘하기보다 남.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네, 이게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맞아요. 문맥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요. 남보다 잘하기보다 전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위기가 가시는 거죠. 맞다. 거꾸로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틀렸다. 저는 안 나왔다. 예. 자, 그럼 이 책은 패스. 다행이다. 네, 맞아요. 남과 나가 아니라 전. 그러니까 전보다 잘하기보다 이런 사람 만난 이전보다라는 건 결국 내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 전보다. 네. 비교 대상을
네. 바깥에 두지 마시고 안에다 둬야 된다. 나의 경쟁 상대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네, 맞아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네. 그냥 내가 아니라 어제의 나.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맙시다도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는 쟤는 뭐해서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통용되는 얘기들을 되게 우리한테 더 이렇게 반성되게끔 많이 글을 써놓으셨어요. 저는 교수님 책 거의 3분의 1은 다 사서 일부러 보는데 학과장 되고 나서는 일부러 예전 쓴 책도 지금 한 96권 94번째 책이요. 94권. 네. 그때 아마 100권 채 나올 때 그 북 파티 콘서트 할 때는 그때는 꼭 참석하셔야 될 거야. 이거는 아마 신문에 나올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달인에서도 한번 컨택 가시지 않으셨어요? 생활의 달인요? 네, 맞아요. 네. 생활의 달인.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하라고 그러는데 출연이 좌절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달인하고 다르게 책 쓰기 달인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제목 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맙시다. 우리는 이거는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키워드는 결국 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이전의 나보다 항상 발전하는 내가 되자라는 거를 근데 여기 왔으니까 생각들 많이 하셨으니까 어제와 다른 내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스트. 자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스트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이런 단어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제목을 쓰게 된 뭐 어떤 배경이나 뭔가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스트에 대한 저 책은 제가 EBS 클래스 2에 가서 철학자 20명을 30분씩 20강을 했었는데요. 그 20강 한 것 중에 12명의 철학자를 뽑아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목 12명입니다. 네, 철학자 12명인데 철학자 12명 중에서 저기 보면 리처드 로티라는 철학자 있나요? 9번. 네, 있어요. 네, 9번. 시인이 되는 네. 방법. 네, 리처드 로티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데 리처드 로티가 아이러니스트라는 단어를 이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스트는 아주 쉽게 구분하면 기존 언어 사용 방식, 문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어제와 다르게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려고 재서술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이러니스트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분야의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그래요. 시인. 여러분 시인들이 쓰는 언어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평범한 것도 정말 장석두 시인 같은 봐 보세요. 대추를 딱 보고 우리는 대추 따먹고 싶고 빨갛다고 그러는데 대추는 저게 왜 저절로 빨개질 리가 없다. 제가 천둥 번개 몇 개 맞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빨개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스트는 첫 번째 어제와 다른 언어 사용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을 해가지고 자아를 어제와 다르게 재창조, 재서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신을 거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이러니스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2명의 철학자들이 다 이제 결국은 아이러니스트인 거고 우리도 아이러니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오늘과 다른 나로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이러니스트라고 쓴 거죠. 저는 이 책 읽고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1번째 사람 조지 레이코프 있잖아요. 은유법. 네. 결국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몸으로 체득한 은유로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 논문의 객관 관계 이거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머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우리가 체험한 거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라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이 철학자분이 얘기하시는 그 은유법에 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지 레이코프라고 이제 몸의 철학, 그다음에 삶으로서의 은유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저분이 이제 주장하는 키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은유법이 체험적일 때 은유법이 잘 통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피클로 바뀌었어요.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그죠? 읽기 전에 뭐였다고요? 오이.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피클. 자,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피클이 다시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비가역적 변화라고 그래요. A가 B가 됐는데 B가 A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비가역적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들어올 때 표정을 보니까 오이였는데 지금 여러분 다 피클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오늘 위험한 장소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이가 피클이 됐다 그러면 독서는 피클이다 이런 은유법을 썼는데 피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은유법이 확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이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피클을 먹어봤고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서로 체험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네요. 세상을.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은유법으로 표현하라 그랬던 어떤 사람이 결혼은 양파라는 거예요. 왜 양파인지 아세요? 예?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아니고 까도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 와닿죠. 그러니까 양파를 가지고 실제로 눈물 나본 사람은 앞에 결혼이라는 추상명사가 바로 보통명사로 뚝 떨어지니까 독서 추상명사잖아요. 피클 보통명사. 그러니까 은유법의 철칙은 뭐냐? 앞에는 추상명사야 돼요. 철저하게. 뒤에는 반드시 보통명사.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건 은유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뒤에 보통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추상적인 의미가 보통명사가 뚝 떨어지면서 내 피부에 와닿는 이유가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예? 남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은유법의 대가예요. 와, 근데 결혼은 눈물이다, 양파다. 왜 이렇게 공감되면 안 되는데? 다, 여기 다 기혼 아닙니까? 다들 너무 빵 터지시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11번 우리 조지 레이컵 부분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분 말고 그래도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작가님께서 가장 글쎄요. 저기 뭐 다 괜찮은데 5번에 보시면 마이클 폴란이라고요. 폴란이 원장님들이 못 들어보신 사람일 거예요. 마이클 폴란이가 쓴 개인적 지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 제목이 퍼스널 날리지거든요. 개인적 지식이 잘못된 번역에 죄송하지만 인격적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폴란이가 그 책에다가 암묵적 지식, 명시적 지식, 그 다음에 초점 지식, 그 다음에 초점 지식 다음에 보조 지식, 보조식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써놨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김치를 담그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딸내미 시집 갈 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김치를 담그면 엄마가 김치 담그는 맛하고 비슷하게 날 거야. 그러면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딸내미가 매뉴얼대로 김치를 담근 김치 맛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해요? 손맛. 손맛. 그 손맛이 바로 뭐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에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식은 문서화된 지식, 언어로 표현된 지식은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경지에 올라간 전문성은 전문가들의 전문성, 능력은 명시적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표현이 불가능한 지식이 암묵적 지식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 12분이 다 지금 주제가 다르고 좀 어마무시하게 네.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결론은 결국은 하나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 조지 레이코프 같은 경우도 아이러니스트. 감성을 건드려라라는 뭐. 부분도 있고 지금 암묵적 지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명시적이지 않은 마음을 저기 건드리는 있는 부분들.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은 자기 고유의 개념을 다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기존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 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철학책들이 어려운 이유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개념들이 나오는 거야. 아까 들레즈 그럼 저기 들레즈도 있죠. 아장스마. 네, 네. 그다음에 조지 레이코프 그러면 저 아이러니스트 그러면 저 리차드 로티. 네. 뭐 이런 모든 사람 철학자들이 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자기 고유의 독특한 개념을 창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책을 읽으면 뭐가 굉장히 좋아지냐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개념을 습득하잖아요. 그럼 습득한 개념만큼 내 생각을 그걸로.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굉장히 품격이 있으면서도 남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념이 무기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 그리고 개념은 생각의 옷인 거거든요. 생각의 옷. 내 생각을 어떤 옷을 가지고 바깥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철학자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면서 자기 철학을 고유한 개념으로 표현한 사람들인 거죠. 그럼 개념은 아까 옷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많은 책을 읽고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는 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해진다는 건 우리 몸, 신체를 비하면 몸매가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도 거기서부터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분 니체 있잖아요. 우리 작가님은 니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니체는 나체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 전에 그리고 유라투스트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책도 있고 다 읽어보시면 결국은 니체 글이 전 사실 저도 되게 좋고 짜라투스도 너무 좋고 너무 문장이 되게 네. 너무너무 저는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또 유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책을 쓰셨는데, 자 니체는 거기서 약간의 핵심적인 걸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뭐 니체는 1000가지 길을 간 사람이고 1000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를 네.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가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체를 1000가지 방식으로 다 읽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니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이키드 스트렝크스, 나력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삼성에 있었거든요. 그럼 삼성 인력개발원 유영만 과장이었었어요, 제가. 그러면 유영만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삼성 인력개발원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덤불이. 그다음에 유영만 뒤에 포지션 타이틀 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 인력개발원 유영만 과장으로 삼성에 있을 때와 삼성을 나왔어요. 그 삼성이 떨어져 나갔어. 과장도 떨어져 나가고 제 이름 유영만이라는 이름 석자로 바깥에서 삼성에 있을 때와 똑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나력인 거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나목으로 한겨울에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면서 새봄에 희망을 싹 틔우는 게 그 나목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 있을 때 그 조직의 힘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덕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조직의 자의반 타의반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앞에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뒤에 포지션 타이틀 없어지고, 그럼 이름 석자만 갖고도 바깥에 나와서도 똑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나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석자로 버틸 수 있는 존재 본연의 힘, 그게 나력이라고 하는 거죠. 나력. 그래서 이제 니체는 나체다 이런 책을 썼는데 나오자마자 19금 도서에 걸려가지고 근데 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풀렸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책이 무슨 저 나체를 막 이렇게 외설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니체의 철학을, 그렇죠. 니체를 제가 한자로 썼거든요. 니체. 니자가 뭐냐? 니자가 비구니 니자인 거 아세요? 비구니 니. 니자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다, 내 몸으로 가까이 가다, 그 다음에 욕망을 지워버리는 화평하다. 비구니 니자거든요. 그 니자가. 그래서 니와 몸체자를 붙여가지고 니체. 세계 최초로 제가 니체를 한자로 쓴 거예요. 독일 말로 번역이 안 되지만. 그래서 내 신체가 욕망하는 목소리를 잘 들어보는 것, 이것도 니체가 던진 거고, 저 책에서는 이제 제가 니체를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이런 질문에 그 니체는 정상에 간 철학자들을 망치로 깨부순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망치 철학자, 전복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도 기존의 철학 체계를 완전히 싸그리 뭉개버려요. 그래서 니체가 그 서구 철학의 역사를 뒤집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구 철학은 머리로 이성이 몸을 지배하는 철학이었었어요. 근데 니체가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게 아니야. 신체가 이성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신체를 커다란 이성이라고 그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 그러니까 니체가 물론 이제 스피노자가 물론 몸이라는 욕망을 철학의 정면에 내세웠지만 스피노자의 철학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니체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신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설적이게 니체는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몸이. 그래서 니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체력을 알아라, 니체. 니체는 뭐 어떠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은 보이시죠? 전복과 파괴의 철학. 네. 근데 이게 제일 정말 매력적이고 우리가 가장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적인 사유를 뒤집어 비정상적 사유를 즐기는 방법. 네. 네.
내가 세상한테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면서 나로 울고지 존재하는 방법. 뭐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나오고요.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 왕따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혹시 이제 그 다음 한 책 남았거든요. 혹시라도 먼저 요분 책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요분 책이 아니라 요분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라고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잘 보이실 테니까 여기서의 키워드 하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김신보 원장님 국어 원장님이시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은 뭐 들레즈 차이와 반복 들레즈. 네. 들레즈가 여기저기 들리는 사람이라서 들레즈라고. 들려주 막 이런 거. 들레즈. 그리고 본인이 철학 주장하는 게 노마디즘, 유목 철학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장스망. 네. 들레즈 나왔으니까 하나만 단어 더 소개하면 들레즈가 만든 철학 개념 중에 다중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멀티프리서티라고. 멀티플이 이제 다중. 네. 풀이라는 게 주름이에요, 주름.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주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지성 그러면 축구 선수잖아요. 네. 박지성은 무슨 주름이 생긴 거냐면 축구장에서 축구공하고 발로 축구하면서 축구라는 주름이 온몸에 새긴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은 정체성이 축구라는 주름으로 박지성의 이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박태환 그러면 그 친구는 수영. 박태환은 어떤 주름이 생긴 거냐?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물살과 계속 맞부딪히면서 다양한 수영 주름이 생겨가지고 박태환의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은 다양한 주름이 살아오면서 축적돼가지고 다중체, 다양한 인격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이 겪어오면서 만드는 주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만들었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비행기하고 미리 준비하셨네요. 네. 이거 다른 데 보여주려고. 자, 이게 이 두 가지 비행기가 있어요. 네. 자, 어떤 비행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날아갈까요? 자, 최재 원장님 오른쪽 어떤 거. 거? 오른쪽, 오른쪽? 우리 네. 오른쪽, 저도 왼쪽. 왼쪽. 우리 네. 김승 원장님 왼쪽. 우리 황규 왼쪽. 오지현 원장님. 최재 원장님 오른쪽. 자, 한번 날려볼게요. 안 날아가요. 얘는 날아갔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저가 왜 저렇게 멀리 날아가냐면 저한테 다 던지세요. 예. 제대로 맞히세요. 오, 나이스 샷. 이게 주름인 거야, 주름.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주름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들레즈처럼 이렇게 다양한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아까 보면 고생을 별로 안 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조금만 가도 바람이 부딪히면 날아가질 않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고생하는 거,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갑자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랄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0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니까 고통을 80%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인생 동안 20%만 경험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보니까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거야. 네?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죽을 때 고통을 한꺼번에 100을 다 경험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가장 와닿네요. 그리고 삶의 희망이 확 더 생기고, 잘 살았구나. 막 이런 그러니까 용기도 생기고. 들레즈의 다중체라는 개념이 네. 이런 다양한 주름들이 생겨가지고 네. 그 사람의 인격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그런데 영어로 implication이라는 거 아시죠? implication. 자, 풀리가 주름이거든요. 네. 주름이 안으로 잡힌 게 implication, 시사점이에요. 시사점, 암시. 겉으로 의미가 안 드러나 있잖아요. 반대말, explication. 주름 잡힌 거를 펴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 주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explication. 주름 풀리가 주름이고 x가 바깥으로. 네. I am in. 네. 그러니까 implication, explication. 자, 그러면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주름에. 네. 그럼 이 주름을 아무한테나 막 펼쳐 보이나요, 제가? 아니요. 누구한테 펼쳐 보여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나하고 어느 정도 믿음과 신뢰가 관계가 생긴 사람한테
내 아픈 사연을 하나씩 이렇게 펼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가 신뢰롭게 됐을 때 이 삶의 아픈 사연들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펼쳐 보이지 않죠,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사람은 이제 진정한 인간관계가 생기는 거죠. 네. 항상 진리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잊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럴수록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그러니까 공부는 독서는 담금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담그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자기적이더라도 그래서 이 체계 정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담금질 하시라고. 막 드라이해지고 퍼석퍼석 하실 때 여기 오면 뭔가 다시 녹록하게 말랑말랑해지시라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그다음 퀴즈 들어갑니다. 아이러니스트 책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영규 원장님 바짝 등장하세요.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고 모모주의자로 살아라. 혼자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네, 경험주의자로 살아라. 결국은 모든 맥락은 하나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생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 텐데 결국 본질은 하나로 가니까 이거를 깨우치기만 하면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주의자로 살아라. 아이러니스트 당첨되셨습니다. 네, 읽고 자 돌려 이렇게 서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 책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노션의 그 독후감 거기다가 또 글 올려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사서 이렇게 금세금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일부러 이 책은 마지막에 뒀어요. 부자의 이론칙. 자, 저도 이 책도 읽었는데 몸에 투자하라. 이게 이제 이론칙 막 부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투자 이런데 결국은 아까 전에 또 많이 얘기하셨던 거 가장 큰 투자는 우리가 권력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금력보다 중요한 게 근력이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거는 제가 뭐 다르게 안 했고 그냥 목차를 적어왔어요. 목차. 아까처럼. 아까 전에 우리 아이러니스트도 그게 목차예요. 그런 것처럼 목차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키워드로 화두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 여기서 그래도 먼저 우리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끌어주시면. 네. 저기 3번에 보면 핵심은 움직임에 있다. 뭐 1번 불황에도 살아난 사람은 이것에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테크나 금테크는 망할 수 있지만 근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행복은 허리 둘레에 반비례하고 허벅지 둘레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저기 어딘 챕터에 보면 허벅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혈당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2의 심장이 바로 허벅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는 허벅지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허벅지 둘레가 두꺼우면 그만큼 건강해지고 허리 둘레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건강해지지 않고. 네? 그래서 아주 추상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 둘레 줄이시고 허벅지 둘레를 늘리세요. 노골적이잖아요. 메시지가 직격탄이고. 네? 허벅지 둘레 늘리는 방법 스쿼트 해야 되고 허리 둘레 늘리려면 지방을 빼야 되고 유산소 운동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매가 망가지면 몸 빼바지 입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몸매에 관계없이 몸 빼바지는 모든 몸을 다 받아주잖아요. 세계적인 혁신적 바지예요. 몸 빼바지. 혁신적 바지.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하다 쓰러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몸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책을 쓴 건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쓰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제목을 살짝 비틀은 거예요. 부자의 이론칙, 몸에 투자하라. 그래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기보다 책의 색깔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제목도 그렇게 컬러링을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는 가장 펀더멘탈한 투자는 첫 번째 자기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몸이 부실하면 인생도 부도난다. 그리고 경제에 이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범법자다. 응?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해야 그 이상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에 일일이 만보 하잖아요. 우리 학원대학교에서 김묘연 학장님께서 일일이 만보라는 그 한 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성황리에 됐고 이번에 시즌 2는 우리 챌린지처럼 20만 원 등록하고 만약에 다 완수하면은 받는 거고 못한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갖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바꾸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등록 안 한다 하더라고요. 블루타이 공짜로 50% 할인한다 했더니 막 진짜 죽으라고들 하세요. 막 하루 우리 서류소 원장님도 우산 쓰고 가시고 근데 내 돈 내고 그리고 나서 못한 사람들은 n분의 1 하는 걸로 하자 했더니 한 명도 못 가셔가지고 지금 막 삐지셨어요. 이게 네. 그만큼 어쨌든 저도 그래갖고 일일이 만보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내 몸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아주 사소한데 아까 진리도 본질에 있는 것처럼 솔루션도 결국은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몸이 움직이니까 우리 김승모 원장님도 일일이 만보 거의 2시간씩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걷는 건 굉장히 시인이세요. 이번에 등단 어떻게 참 아니에요. 떨어지셨어요? 예. 아, 저도 곧 시인으로 등단할 거예요. 네. 삼행시 전문 시인으로. 완전히 너무 라임을 잘하시니까 제가 가수 산이랑 친해가지고 산이한테 얘기했는데 요즘에 다시 또 바빠갖고 한번 그 가사 랩 가사 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조만간 바로 그걸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삼행시도 그것도 책 나오시겠는데요? 네, 그거 책 다 써놨어요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이랬거든요. 교수님 시를 써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쓰시는 게 다 삼행시였구나. 나는 그래도 아니, 진짜 시도 쓰고 있어요. 시 집단을 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뭐 시인들이 알아주건 말건 내 맘대로. 저는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시인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나중에는 너무 글감이 많으시니까 소설도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쓰시지 않을까, 더 나중에 더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뭐 아까 제가 봤었는데, 네. 저기 7가지 근육. 예, 7가지 근육이 뭐 노근노근, 뭐 뻑적지근, 수덥지근 뭐 이런 근자로 끝나는 걸 7가지를 만들어서 근육이 7가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을 스토리텔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근육은 출근, 가장 가벼운 근육은 퇴근. 출근과 퇴근 사이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울근불근 막 이렇게 근육이 막 생기는 그런 장면들을 써놓은 거고요. 여기서 7번이 아니라 8번에 보시면 네.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면역의 힘이라고 써놨는데 그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멘트가 나와요. 그 면역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방주사 접종을 하는 이유는 내 몸도 건강해. 나 개인 사적인 것도 건강해야 되지만 나가 살아있는, 머물고 있는, 만나고 있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 면역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걸 면역을 운동으로 바꾸면 운동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몸이 아프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사업가들, CEO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사업가의 건강은 조직의 건강인 거거든요. 그 사람 하나가 아픈 거는 개인이 아픈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더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아프면 내 주변이 너무 다 아파지잖아요. 공동의 신탁이다. 그런 표현 하고 싶죠. 우리 많이 매일 키워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그 라임을 하는 무슨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임존이라고 있어요. 라임존.com. 네, 빨리 써놓으세요. 라임존.com. 네. 네. 그 영어로밖에 안 돼. 영어로. 우리는 말은 안 되고요. 워크,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저거 그런 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워크, 프레임워크, 팀워크, 뭐 아무튼 그라운드 워크, 아트 워크 이렇게 워크로 끝내는 말들을 다 모아서. 강원국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글 쓰려면 반드시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다 네이버에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니라 국어 사전과 또 국어 사전에서 끝말로 끝나는 뭐 통으로 끝나는 그런 사전이 있대요. 저도 네. 처음 들었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뭐로 끝나는 단어 그러면 끝나는 단어. 그러니까 라임 뭐로 잡기 시작하는 위해서. 단어 바로 찾아주잖아요. 네이버에서. 네.
그 사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무심코 그걸 계속 읽어라.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계속 내 꼴이 된다. 네이버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찾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책을 들고 있으면 책상에 책이 있으면 그냥 하루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 언어력, 어휘력이 쌓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이제 그때 한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긴장들 하시고요. 요번 퀴즈는 뭐 쉬우니까 빨리 맞히는 사람. 네. 근력은 원대한 꿈으로 이룬 요거 이제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럴까요? 네, 근력은 원대한 꿈으로 이끄는 원동력. 이제 앞에 맥락을 익히시면 돼요. 위기에 대응하는 모모력,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경쟁력, 열정적으로 매진하게 하는 모모력. 이거 앞에 매진이 키워드고, 그렇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권력. 뭐가 있을까요? 자, 일부러 제가 이걸 다 구멍 뚫려다가 그러면 너무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전대 성향이.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투식으로 합니다. 위기에 대응.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무슨 일이, 뭐 공이 딱 날라와. 그랬을 때 쫙 피하고. 순발력, 하나만 맞히면 안 된다, 얘들아. 순발력,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경쟁력,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쫙 나가는. 집중력, 추진력, 네. 아니, 왜 이렇게 게임들 뭐 안 해보셨어요? 이러다가 옆에 사람이 주워가요. 자, 그래서 맞아요. 여기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순발력과 요 5가지 근력에 대한 거. 여기서 근데 제가 쓰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권력. 요게 매칭이 저는 순간적으로 안 돼서 권력과 아름다움과 뭐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걸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근력이 권력인 거고 매력이 권력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잠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네. 네. 근력이 권력. 근력이 있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권력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또 매력. 그러니까 근력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권력도 저 맨 위에 있는.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권이 아니라 첫 번째 공부는 망치다. 그 다음에 4권. 다 키워드. 거의 키워드지만 우리가 헤드라인만 갖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우선 읽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니까 이 4권의 책들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 우리 이것도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기는 한데 우리 책에도 들어와 있던 말입니다. 카프카, 우리 변신. 아까 전에 우체부였다가 냈던 변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카프카 변신을 읽고 도대체 이 책을 쓰더라고. 갑자기 얘는 왜 누에고치가 돼 있고 가족들은 쟤를 가만히 놔두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고전의 힘이지 않은가 싶어요. 고전을 읽지 못하면 그 말씀 명언 얘기해 주세요. 아, 고전을 읽다가 네.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고 고전을 안 읽으면 또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고전의 차이는 뭐냐면 너 고전 나 고전 읽어봤어가 아니라 고전 몇 번 읽어봤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고전이다라는 또 그 얘기 있는 것처럼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와서 진짜 고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요즘에 나온 책들은 바로 답을 주니까. 자, 그래서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 네, 네. 멋진 말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박웅현 작가님이 책은 책은 도끼다라는 도끼다. 네. 책을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네, 아마 네.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우리 또 혹시라도 그래도 우리 학원대학이라고 저기 들어와 계시는 분이 우리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현재 지문을 안 하시고 이제 현재 6명 등록했습니다라고 지금 그거를 써주셨네요. 한 명이 아니라 일일이 만모 6명이나 하루 사이에 6명 지금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 정말로 새벽같이 나가서 하시는데 이게 또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 몸으로 그냥 하라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하시는 모습 보면서 옆에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우리 학장님, 김윤 학장님 최고십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저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질문 혹시 또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 없을까요? 우리 회장님 그 대표로 나오셔서 한 말씀 여기서 나오셔갖고 질문 또 언제 사모님이랑 그때 강원국 교수님 오셨을 때요 질문하시라고 나와서 하시는 질문이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질문에 멋진 또 글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네 빨리 나오세요. 일단 오늘 강연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 뵀을 때보다 네. 더 아 모자
모자 쓰셨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주셔야지 또 모르는 분들은 저 두 사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모자를 쓴 거는 이제 나름대로 책의 정원이니까 정원사 컨셉으로 이건 이제 대의적인 그냥 명분일 뿐인 거고 모자를 쓰니까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하니까 또 그거에 맞춰 주시겠다고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자 사셨답니다 어저께. 네 얘기해 주세요. 중간에 뺏어가고 마이크를 싫어하는지 알면서 네 죄송해요. 오늘 그 강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의 매력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 남자한테 잘 반하지 않는데 너무 인상적이었고 너무 많이 웃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살면서 또 아는 것하고 실행력, 그다음에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그 인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쓴 대로 또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거라. 왜냐하면 이만큼 많이 썼으니까 뱉은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역으로 너는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사모님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인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이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팔립니다. 예를 들면 10만 권이 팔려야 베스트셀러인데 요즘 10,000권만 팔려도요 그렇죠. 초대박입니다. 10,000권이 팔린다는 얘기는 10,000권 책 중에 한 권 나오기 힘들어요. 그만큼 책을 엄청나게 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90여 권 쓰거나 번역했지만 책의 생명력이라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 10년, 5년 안 갑니다. 네, 1년 이내에 거의 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 녹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쇄 들어오는 책이 10권 내외 정도 돼요. 어떤 책이 제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이 그래도 꾸준히 잘. 그다음에 제가 번역한 이제 펭귄에게 배우는 변화의 기술, 미어캣에 배우는 이기 관리 뭐 이런 동물 우아지 번역한 거, 뭐 그런 등등 몇 권 정도. 지금 오늘 나온 책들이 다 나무 생각에서 나오는 책이거든요. 공부는 망치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 쓰기는 애쓰기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나무라지 책들.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인쇄보다는 그 책으로 강의라는 강연료가 훨씬 더 많죠. 제가 90분 강의라면 김영란법 때문에 90분 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 200만 원을 받으려면 책 2,000권이 팔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0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쇄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인쇄 받고 강연료 받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2명 다 유학 가가지고 다 갖다 써가지고요. 저 지금 개털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2명 다 졸업을 했고요. 장가도 갔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은 쓰고 있는 책 먼저 우리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책? 이제 쓰고 언어를 디자인하라. 그러니까 박용우 대표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 대표하고 공동 저서로 진짜요? 공동 저서로 나와요. 7월 말쯤에 이번 달 말에.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집약돼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질문하신 대로 책 쓴 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요. 제가 산 대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책의 거의 90% 이상은 다 제가 몸으로 겪은 거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을 능가하는 책을 쓸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삶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니체 책이 왜 안 읽히느냐? 니체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니체처럼 책을 쓰려면 니체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곧 글이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저 책에다 이렇게 꿈이나 계획을 쓴 게 아니라 제가 공부는 망치다도 처절하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저의 공부 철학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대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를 들면 맞아요.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면서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아무튼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제가 직접 살아본 체험을 가지고 쓴 거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나의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남의 이야기로는 감동시킬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대표님은 우리 작가님은 진짜로 머리의 철학자가 아니라 몸의 철학자세요. 다 직접 발로 하시는 거. 머리는 뇌는 발에 있다라고 하는 철학처럼 진짜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책을 많이 내잖아요. 거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책 읽는 속도보다 빨리 나오는 게 맞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책이 되게 뭐야 너무 그냥 사실 요즘에 책이 아닌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평상시에 쓰세요. 그냥 일상에. 네.
페북에 글을 계속 생각 정리를 매번 정리하고 그걸 내시더라고요. 자전거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거든요.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자전거 도로 1900km를 탔는데 1900km 다 타면서 매일 매일이 아니라 자전거 섬진강 갔다 오면 섬진강, 국토 종주 인천 아라뱃길에서 낙동강 633km 타면 20장 정도의 글을 써놔요.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메타버스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이런 책을 써요. 요즘에 개나 소나 다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당신의 건강. 이 제목도 와닿네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알아야지 이렇게 언어 유희가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다 진짜 그 단어 하나에 메타포적으로 다 숨겨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체계정원 2회 너무 감사드려요. 응원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죠. 자, 저는 또 그리고 우리 교수님 작가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서 이제 거기서 책에서 받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했던 말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헨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뭔가를 꿈꾸잖아요. 꿈꾸면서 사는데 결국은 거기서 그 광고 문구가 자, 그쵸. 직접 얘기해 주세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보고 남자가 이제 중얼거려요. 저걸 사고 싶어가지고 I will do it someday. 나 저 언젠가 탈 거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Someday. Between Monday and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 안에 someday 언젠가라는 요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 줄에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카드 긁고 살아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제 인생.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